안녕하십니까. 임대인학교TV 학교장 박광규입니다. 오늘은 입문편 벌써 마지막이네요. 우리 임대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11가지 중에 마지막 이제 11강 눈에 보이는 것에 10%, 보이지 않는 것에 90% 집중하라. 이제 입문편 마지막 강의로 이제 이제 챕터는 제가 그 화장실 부분을 말씀을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투자할 때 제가 화장실 부분을 이제 가장 많이 먼저 보는데, 보통 우리가 그 화장실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반 타일로 된 화장실하고 UBR이라고 해서 그 플라스틱 일체형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제 해외여행 갈 때 비행기 이용하게 되면 비행기 이제 그 안에 화장실 보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일체형으로 벽체하고 그 천장하고 바닥까지 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20년, 25년 전에는 그 UBR 화장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 공사 기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아파트를 지을 때 시멘트 바닥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그 방수를 합니다. 요즘에 나오는 이제 고마스 방수제라고 해서 뭐 까맣게 된 이제 방수제가 있어요. 그런 걸로 방수 벽체하고 이제 틈새를 방수를 하고 그 위에 이제 타일을 씌워가지고 보통 화장실을 그렇게 만드는데, UBR 같은 경우에는 그 방수 없이 그냥 플라스틱 벽체로 그 조립을 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굉장히 단축되죠. 제가 봤을 때는 한 2배 이상은 단축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 할 수가 있어가지고 아파트를 이제 처음에 원가 절감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 상황에서 만약에 구축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UBR이라고 하면은 저는 우선은 조금 투자를 그 아파트는 이제 보류하는 편입니다. 수익률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 UBR 화장실을 일반 그 욕실로 바꾸는데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 화장실을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기존에 타일이 잘 붙어 있으면 그 위에 덧방을 이제 해서 리모델링을 하거든요. 덧방을 뭐 2번, 3번 할 수는 없지만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덧방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덧방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보통 한 250에서 300 요 정도 든다. 그러면 그 UBR 화장실을 이제 그런 식으로 덧방을 못 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방수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비용이 이제 더 들겠죠. 그래서 보통 450에서 500 정도, 거의 2배 가까이 드는데, 그 비용을 들이고 나서 리모델링 하는 것도 이제 나쁘다거나 그렇진 않은데, 실제 자기가 이제 예산을 세울 때 그 비용까지 감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정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거든요. UBR 화장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제 리모델링 할지, 그거에 따라서 견적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감안해서 임대를 놨을 때 수익이 난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건 정말 내가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 그래서 초대에 요거는 이제 그냥 예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임대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거를 지금 이제 딱 UBR 화장실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임대 사업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 정말 그게 이제 경험이고 노하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투자를 할 때 딱 눈에 보이는 수익률만 사실 투자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UBR 화장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수익률에 딱 꽂혀가지고 그 수익률 하나만 바라보고 있다가 이렇게 다른 비용이 발생하거나 보이지 않는 비용이 발생했을 때는 그 수익률이 사실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LPG하고 LNG, 도시가스 그 차이. 그것도 사실 이제 그거는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닌데, LPG 같은 경우에는 좀 LNG, 도시가스보다는 단가가 좀 비싸요. 열 효율이 높지만 단가가 좀 비싸기 때문에 사실 임차인 분들 중에서는
뭐 대부분이 이제 도시가스 쓰다가 뭐 LPG를 쓴다. 근데 LPG 자체가 우리 그 이렇게 식당에서 쓰는 뭐 커다란 길쭉한 연료통이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상 아파트 가보면은 보일러도 뭐 똑같아요. 비슷하고 배관도 비슷한데 대신에 그쪽으로 들어오는 연료 자체가 이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고. 근데 그게 어떤 그 이제 보이지 않는 위험이 될 수 있냐면 LPG 같은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용을 LNG처럼 도시가스처럼 그냥 사실 사용했다가는 뭐 연료비 폭탄 맞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게 이제 겨울철에. 그래서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자기가 자기 집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조절하겠지만 사실 임차 뭐 월세 살면서 자기가 뭐 그렇게 이제 조절해 산다고 하면 되게 스트레스겠죠. 뭐 당연히 LPG가 아닌 아파트들도 훨씬 더 많을 텐데 그런 아파트들이 놔두고서는 내가 여기에 와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살아야 되나? 그럼 당연히 이사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LPG로 돼 있는 아파트가 뭐 이제 시세 차익이나 이런 부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임대사업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렇게 뭐 조절하면서 자기가 신경 쓰면서까지 살아야 된다고 하면은 좀 그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LPG를 쓰는 아파트는 좀 그 투자를 보류하고 요즘에는 많이 그 LPG 아파트 그 연료 아파트가 LNG로 많이 이제 변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단 몇 세대의 그런 합의가 아니고 그 전체 세대가 합의를 해서 그것도 이제 비용을 또 발생을 하거든요. 뭐 저장 탱크를 이제 다시 바꾼다던가 이런 배선 그 배관을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죠. 그것도. 그래서 뭐 당장은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뭐 아파트가 좀 싸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런 그 이제 임차인을 생각하는 마음에서는 조금 더 보류하는 편이에요.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임대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뭐 오늘 말씀드린 뭐 UBR 화장실하고 뭐 LPG 보일러, LPG하고 LNG 쓰는 그 아파트 그걸 말씀드렸는데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자잘한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저도 이제 투자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임대 사업 하시기 전에 오늘 마지막 이제 그 11가지 중에 마지막 시간인데 보이지 않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해서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이제 깨달았으면 기록을 하든가 해서 잊지 않고 나중에 또 투자를 할 때 그거를 그 상기시키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쌓여가는 게 하나의 이제 노하우고 자신의 이제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보이지 않는 면에 조금 더 집중해서 그 임대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걸로 마치고 이제 다음 편부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임대 사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계약편이에요. 계약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지금도 저도 이제 계약을 많이 다수의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계약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계약 하나만 잘 해도 정말 뭐 밤에 막 잠 안 오고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계약 부분 중요하니까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